수다 떨기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여자들한테 수다란 꼭 필수 아이템?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풀리잖아요. 맞아요. 그동안 쌓였던 수다 정말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는 정말 수다 떨면서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수다는 우리 그 생활에 정말 필요해요. 네, 맞아요. 오늘 또 맛있는 커피도 있고 네. 간식도 있고 해서 정말 오랫동안 좀 수다를 떨 수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한번 수다를 해볼까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수다를 좋아하고 또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또 수다를 떨면서 친구도 많이 사귀는 저는 변호사 정별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대놓고 수다를 떨기도 좀 처음인데 수다를 떨으라고 또 멍석을 깔아주셨으니까 정말 원 없이 수다를 한번 떨고 가겠습니다. 이 방송은 지역방송 최초로 여자들이 수다를 떨면서 섬세한 감성으로 강원도의 현황과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수다를 떨면서 대책도 생각을 해보고 풀어가는 감성적인 시사 토크쇼인데요. 저와 함께 수다를 신나게 떨어주실 전문가분들을 같이 모셨습니다. 먼저 좀 자기소개를 먼저 해주실까요? 네, 저는 뭐 이렇게 사실 수다를 아주 잘하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 여성들의 수다의 힘을 믿고 또 수다를 가지고 이제 문화로 이제 풀어보는 그런 일들을 좀 가끔씩 해봐요. 지역에서 문화 운동을 하고 있는 문화 커뮤니티 금토의 유현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춤바람 나서 싸돌아다니고 있는 강원대학교 무용학과에서 현대무용 가르치고 있는 교수 조성희입니다. 평상시에 몸으로 무대 위에서 참 한없이 수다를 떨고 또 이야기를 몸으로 풀어나갔는데 그치. 오늘은 제 전공과 달리 또 입심으로 한번 수다를 진하게 떨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 시사 토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지금 솔직히 긴장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두 분과 자연스럽게 수다를 떨면서 시작을 하니까 좀 긴장도 완화되고 또 좀 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갈 주제를 잡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슈인 수다, 첫 번째 수다, 몰카입니다. 몰카. 몰카. 몰래 카메라. 그렇죠. 몰래 카메라의 준말이고 정말 요즘에 이슈가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전 같은 여성 입장에서 특히 이제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몰카에 관심도 많고 또 제가 하는 일이 이제 몰카 범죄인 경우에 이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변호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몰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요즘 또 춘천에서 모 대학에서 몰래카메라 때문에 어떤 남학생이 또 고소당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아시는 그런 거 일 있으신가요? 그런 일이 물론 제가 학교 있으니까 그런 일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저희 학과에 여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늘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이 벌어지죠. 왜냐면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연 준비하고 학교에서 연습하고 좀 늦게 끝나는 날도 있는데 그럴 때는 실은 아이들이 집에 잘 들어갔는지 너무 좀 걱정이 걱정되실 것 많이 같아요. 되기는 해요. 또 그 무용과에 예쁜 학생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교수 입장에서 너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뭐 꼭 무용과 학생들만 예쁜 거 아니잖아요. 요즘에 다 예뻐.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자들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가꿈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또 그 가꿈의 수위가 좀 오버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수위가 좀 넘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관심을 갖는 어떤 그 포커스적인 그런 경향도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늘 주의를 주긴 합니다. 근데 이 몰카가 점점 굉장히
그 범죄 수가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이제 강원도 경찰 통계에 의해서도 보면은 2012년 경우에는 31건인데 지금 작년도에 74건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도대체 비일비재하게 왜 일상생활에서 어디선가 나를 찍고 있는 카메라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저 늘 네. 의식해요. 어디에 뭐가 있나 하면 늘 의식하서. 카메라 어디 피곤한 있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정말. 점점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자꾸 의심을 평상생활에서도 자꾸 의혹 이런 게 들어서 늘 어디 가면 저는 일단 그런 찾아, 거가 살펴. 의식이 돼요. 저도 맞아요. 여기 혹시 이런 거 되지 않을까? 누가 혹시 보고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의식을 많이 하기는 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범죄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몰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성폭력과 관련된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성폭력의 범위는 많지만 요즘 점점 이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음란물을 제작하는 게 상당히 좀 많아지는 게 문제가 맞아요. 아닐까 싶어요. 아니 이게 이런 문제가 사실 지금 요즘 시대에 이제 이게 뭐 성추행이다, 성폭행이다, 뭐 몰카다 이런 게 막 나오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저희 되게 그 옛날부터 사실은 막 있었잖아요. 예를 들자면 선녀와 나무꾼이 맺어진 것도 사실은 그것도- 뭐예요? 그렇죠. 그 나무꾼이 훔쳐보기잖아요. 목욕할 때 싹 훔쳐보고 이러면서부터 그렇죠.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는 그게 무슨 범죄로서의 그건 아니고 물론 옷을 훔친 거는 좀 약간 변호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문제가 될 절도로 수는 범죄가 될수 있겠지만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저희 어렸을 때 보면 골목길에 깜깜한 길에 약간 어둑어둑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될 때 깜깜한 길에 가면 남자애들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골목에서 쑥 나와가지고 어디 슉 만지고 막 오, 치마 저도. 들치고 이러는 거 맞아요.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 평생 연탄 사건이 2개 있어요. 그중 하나는 되게 어렸을 때 골목길에서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제가 황당해하고 있을 때 그 옛날에는 왜 연탄 떼우고 나면 바깥에 연탄재 이렇게 연탄재 쌓아놓는 내놨었잖아요. 어떤 멋있는 남자애가 처음 보는 구해줬어요? 남자애가 연탄을 들고 그 남자애한테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행이네. 그때 괜찮았었던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대학교 때 제가 이제 무용과 체육과 학교 수업을 같이 받았으니까 체육과에 여학생 중에 태권도 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학교 앞에 저녁에 술 한잔한 학생이 저한테 이제 뭐 말 시키고 이러는데 그때 또 그 여학생이 연탄을 들고 그 남자애를 얼굴을 정면으로 내리치는 바람에 또 제가 뭐 별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뭐 성추행, 뭐 성희롱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는 그 연탄 생각이 있어요. 근데 방금 조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우리가 성추행을 당하더라도 이게 성추행이 되는지도 인식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감히 내가 성추행을 당했어 이런 일을 당했어라고 입 밖에 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서 알린다는 거를 좀 꺼려하는 입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대학 때 이제 학교 끝나고 기숙사 올라가다가 이렇게 누군가 저를 이렇게 훅 훑고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그 자리에 얼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맞아요. 성추행이라는 그렇다고. 인식이 저도 법학과를 다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인식을 하기 힘들었었던 문제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만 이제 성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추세도 늘어나고 있고 특히 요즘 또 얼마 전에 또 심각하게 문제가 됐었던 게 워터파크 몰카 사건이잖아요. 네. 강원 지역 워터파크에서도 몰카가 촬영이 됐다고 하고 너무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몰카가 사실은 우리가 휴대폰에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으니까 그걸 찍고 올리고 하는데 이제 이 매체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몰래 들여다보니 이 관음증이 더 커지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유 대표님은 그렇게 몰카를 찍고 이렇게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을 올리는 것이 좀 간음증, 좀 정신병적인 질환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특히 이제 사이버 문화 때문에 이제 이 관음증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 페이스북 하세요? 하죠. 저도 합니다. 안 하면 어울릴 수가 없어요. 저도 있는데 이제 거의 뭐 내가 일어나서 뭐 하는 24시간 사실은 대부분 생중계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장 재미있는 콘텐츠가 뭐야? 남이 지금 뭐 하는지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맞아. 우리 요즘 세상 남의 거 들여다보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데다가 제가 아까 이제 뭐 이런 몰카 이런 것 때문에 어디 가면 막 의심병이 생겨서 이렇게 저렇게 쳐다본다고 그랬지만 또 하나 제가 병이 있어요. 궁금증. 네. 의심병, 궁금증 이런 거 대단해요. 저희 뭐 거의 환자 수준이에요. 궁금한 거야 너무나. 궁금증은 나도 많긴 한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 들여다보기 좋아하는 요즘 세상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런데 나쁜 용도로 그렇게 들여다보면 큰일이 난다는 거지. 근데 본인이나 나쁜 용도는 남이나. 반드시 돈과 직결이 돼요. 이 워터파크에서 몰카 찍은 여자도 이제 유흥업소에 종사를 하다가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카카오 메신저를 통해서 만난 남자로부터 찍어와라. 찍으면 돈을 주겠다 돈 준다? 해서 총 받은 금액이 200만 원이거든요. 세상에. 200만 원에 그 여자들, 우리 같은 여성들을 판 거야. 나는 200만 원 받고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래서 이 찍어가지고 올리는 것, SNS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 자체가 돈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받아서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으니까 돈을 계속 벌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음란물을 만들고 근데 이제 몰래 궁금한 들여다보는 게 거죠. 사실은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궁금증인 것 같긴 해요. 저도 이제 대중목욕탕을 자주 가는데 그러니까. 나는 보면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야 이거 사진으로 찍으면 정말 기가 막히게 재밌겠다. 이 생각하거든요. 아니 저는 목욕탕에서 정말 이렇게 씻고 나왔는데 어떤 이제 좀 철 모르는 중학생 여자 아이 2명이서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전 깜짝 놀라서 야 여기서 그러면 안 되노? 저는 주로 사실은 저는 잘 안 했는데 이렇게 막 늘 오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 보면 어떤 때는 개그도 그런 개그가 없거든요. 맞아. 야 이걸 어떻게 생중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해.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걸 판단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겠지. 근데 사실은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생기거나 아니면 일반인. 환자거나 이렇진 않잖아요. 그죠? 너무 네. 평범하게 생긴 일반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런 욕구를 이제 절제가 안 돼서 컨트롤이 안 돼서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결국은 이런 그 몰카든 여러 가지 성폭력 다양한 것들이 범죄라는 인식을 어떻게 심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표님 그 사람들이 그게 범죄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은 제가 또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가 볼 때는 병인 거예요. 병. 제가 대학 때 서울에서 좌석버스를 타고 집에 다니는 그 노선에 어떤 아저씨가 늘 그 아저씨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자기가 입은 옷과는 관계없이 여기다 꼭 옷을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는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가 어느 날은 좌석버스를 타면서 사람이 좌석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옆자리를 탄 거예요. 그래서 제 딴에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내가 눈에 띄었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뭐가 무릎이 뜨뜻해서 깜짝 놀라서 순간 아차 딱 봤더니 이 아저씨가 옷을 이렇게 대고 있는데 그 손이 제 허벅지 위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 자리에서 그때만 해도 제가 대학 시절이니까 뭐 지금처럼 막 소리 지르고 이러지도 못할 때였으니까 쳐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얼른 그 운전사 아저씨 뒷자리에 가서 그냥 앉고 그냥 심장만 벌렁벌렁 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리고 몇 년 뒤에 또 그 좌석버스 똑같이 타고 이렇게 가고 바깥을 보고 있는데 어느 버스 정거장 앞에 늘 같은 노선이요. 그 아저씨가 근데 꼭 하던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여기에 옷을 또 올리고 그 또 사람은 그러고 맨날 있는 그러고 거예요. 다니는 거예요. 그 병이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본인이 무슨 이게 범죄다 뭐다 이걸 떠나서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인식을 못 하는 거지. 근데 그거는 몰래 카메라를 찍든 뭐 화장실에서 뭐 무슨 뭘 찍든 간에 그거 분명히 범죄거든요. 그리고 요즘 우리 법원에서는 그렇게 몰래 카메라 찍었다.
해가지고 그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더 가중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최하 뭐 징역 5년에 벌금 뭐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해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인데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성폭력과 관련된 이슈가 나온 게 사실 1990년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기억을 하실래나 모르겠는데 서울대에 우조교 사건이라고 사건이 있었어요. 들어본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조교가 교수에 나는 의해서 저는 지속적으로 참 매스컴을 잘 안 돼요.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여성 단체 관련 여성 운동을 이제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민감하게 그 사건을 봤거든요. 그래서 왜 우조교 사건이냐, 신교수 사건이다. 우리가 이제 여성 운동 하시는 분들은 그때 맞아요. 가해자가 신교수야. 맞아요. 예. 근데 이제 피해자 관점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얘가 어떻게 피해를 받나 이런 얘기만 나와서 이거 역으로 사건 자체가 주체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근데 그 시점이 보통 이제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시기라서 그런 것들이 범죄라고 인식하기 시작할 즈음에 이제 그런 문제도 불거진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직장 내에 어떤 성희롱이나 성추행 문제 이런 것도 이제 부각이 되면서 성폭력 특별법에 이제 촉발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는데 사실은 이 범죄의 관점인 성폭력이 대부분은 아는 사람이 많이 이걸 한다라는 그렇죠. 통계가 많거든요. 우리 조 교수님처럼 모르는 남자가 쓱 만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아는 뭐 학교에서도 근데 그거 대학에서도 너무 일어날 멋있게 수 있고. 표현한다. 모르는 남자가 쓱. 이거는 너무 떨리는 멋있는 거고. 대학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직장 내 성희롱도 정말 문제가 근데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조금 저는 좀 약간 우려가 되는 게 몇 년 전부터 그 복장이 여자들 복장에 그 단어 있죠. 저는 맨날 그거를 하체 실종이라 그러다가 정확하게 하위 하위 실종? 실종이라고 네, 한 게 얼마 안 됐어요. 늘 하체 실종이라고 한 거. 하체도 있지. 하체가 없으면 다니질 못해요. 그 하위 실종 어떨 때는 제가 봐도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옷 입었어 안 입었어? 이렇게. 야, 너 바지 입고 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 저 여기 옷 입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주지 않으면 정말 알 수가 없고 반바지를 입어도 얼마나 반바지가 여름에 그 청바지가 짧은지 그거 알잖아요. 왜 속 주머니가 바지 밑으로 나올 정도로 맞아요. 그렇게 그런 입더라고요. 정도라면 사실은 굉장히 이게 짧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한참 피가 끓는 그 남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심장이 벌렁거릴까 봐 나는 내가 더 걱정이 되는 거야, 우리 학생들한테. 아니, 근데 그거는 좀 네.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여성들이 성적인 어떤 그런 욕구를 일으키도록 원인 제공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 물론 약간 피해자인데. 패션의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난 약간 그것이 야, 나는 괜찮은데 네가 나한테 그거를 욕구를 일으키도록 동기유발했다 이렇게 그 가해자 피해자의 관점이 오히려 바뀌는 거라서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가해자랑 피해자랑 바꿔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성범죄가 일어나면 저는 이제 댓글 보는 재미도 있어서 댓글들도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당했지. 저도 약간 그런 경우가 거.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수. 나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저는 그런 조심해야 이제 된다. 여자가. 상담을 네. 좀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혼란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분명히 이쪽에서도 어떤 일정 부분의 원인 제공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난 이거 판단을 못 하겠어 그랬더니 저 슈퍼바이저가 문제의 중심을 보세요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이렇게 너무 옷을 노출을 심하게 해서 입으면 물론 관심이 가고 또 눈이 가다 보면 또 이제 행동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는데 그 사람은 범죄의 피해자라는 거죠. 피해자를 우리가 비난하고 욕해서는 안 된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피해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인식이 있잖아요. 아직도 네, 우리 그렇죠. 사회에. 그 원인은 뭘까요, 도대체? 이제 일단은 이제 그 성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어떤 이해가 다른 거예요. 남성은
기본적으로 성욕구를 갖는 게 당연하고 또 누군가가 어떤 그 대상이 있으면 내가 성욕구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는 거죠. 오히려 좀 약간 네. 본능이라고 그쵸. 생각하는 보통 경향이 있죠. 남성들의 성은 본능이고 그렇죠. 여성들의 성은 본능이 아닌 거야. 절제돼야 되고 통제하고. 그런가요? 네. 저 그런 문제가 이제 원인에 네, 깔려 있는 네.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관행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이런 그 남성의 성에 대해서 관대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 특히 또 술 먹고 그랬다 그러면 다 용서하잖아요. 맞아요. 용서가 더 안 되는데. 아니 법률적 용어 그게 뭐예요? 네, 이제 심신미약인가? 그게 심신미약. 주치로 그래서 인한 심신미약 상태. 예를 들어서 뭐 네. 술을 마셨을 때, 그래서 왜 나 술 먹고 했어요. 그럼 용서가 돼요, 또. 범인들이, TV에 나오는 범인들이 자기 술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기억 안 난다. 일단은 모른다고 하고 딱 잡아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법률에서 술 마시고 술을 마셨거나 뭐 약물을 통했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곤란한 상태라고 인정을 하면 형량이 2분의 1이나 깎아줘요. 그거 너무 관대하다는 거지. 2분의 1이란 뭐예요? 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이네. 바로 깎아줘. 징역 1년을 선고할 거, 이 사람 너무 술 먹고 그때 정신이 없었다. 그런 걸 인정이 되면은 2분의 1 깎아서 징역 6개월을 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너무 약하다. 나라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여성들의 경우는요, 이제 아까 뭐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게 피해를 당하다 보면 거봐라, 네가 그 짓을 할 만한 짓을 했으니까 당했지. 자꾸 이러다 보면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이러고 거기에 대처를 못 해요. 대부분 이제 몇 번 그렇게 이제 당한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원인을 찾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구호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너무나 지금까지 남성 중심적으로 좀 운영이 되고 그런 사고를 했기 때문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틀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꼭 못생긴 것들이 무슨 그런 얘기 안 되는 누구 이런 얘기 들어요. 그런데 이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지. 아까 그런 이제 몰카 문제만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들여다보는 그 자체가 범죄라는 게 확실하게 인식이 되고 또 법적인 어떤 그런 형량도 세고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제도로서 바꿔줘야지만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여성들이 그런 동기 유발을 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건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게 아까 이제 조 교수님께서 하이 실종 말씀하셨는데 여성들이 옷을 입을 자유 또는 자기가 원하는 신체 부위를 노출할 자유 그런 것도 여성의 권리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요즘 드라마에도 남자들 딱 배우들 그럼요. 뭐 상의 벗기고 그러잖아요. 아니, 너 나는- 근육 얼마나 있냐 이러고. 아니 나는 그 여자들이 자신의 어떤 미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또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권리 당연히 있죠. 그거 없으면 여자들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아침마다 뭐 화장 괜히 뭐 막 여기 다 가리고 화장하고 뭐 그거 왜 남들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뭐 옷 뭐 말하는 뭐 하의 실종 이것도 내가 그렇게 예쁘게 하고 싶은 거 전혀 뭐라고 안 하는데 예를 들자면 저는 이거예요. 그렇게 예쁘게 했을 때 본인의 행동이나 제스처도 자기는 그렇게 예쁘게 태도를 취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여성들이 뭐 짧은 옷을 입어서 아니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어서 그렇게 당했지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잘못한 것 같지? 네,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만 진짜 우려가 되는 마음에서 너무 이제 또 네. 걱정하는 마음이 크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됐고 기존의 피해자로 받아들이지 않던 상황에서 이제 또 피해자로 받아들이게 됐고 또 가해자에 대해서는 또 처벌을 할 것인가 어느 정도 처벌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우리 인식도 좀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는 그냥 이런 호기심이 정말 그 선녀와 나무꾼처럼 나무꾼에서의 나무꾼처럼 그냥 호기심으로 그 바라보는 어떤 그 아름다운 호기심으로 그냥 이렇게 정리가 끝나야지 뭐 거기에
그 호기심을 이렇게 뭘 남겨놓는다든지 참 이거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 유 대표님은 오늘 우리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수다를 떨었는데 오늘 내용을 좀 한 줄로 정리하시면은 정리를 해주실까요? 이런 그 문제들이 개인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넓게 보면 이제 사회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또 사회적인 문화, 한 줄 말이에요. 네, 사회적인 문화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 아, 한 사회적인 줄로 문화. 말씀드릴까요? 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성추행, 당신도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역시 법적 네, 스타일. 변호사님이세요. 네, 저는 그냥 호기심은 호기심으로. 참 좋은 얘기 나눈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또 여성들이 또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여서 또 너무 재미있게 수다를 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수다를 이렇게 신나게 떨고 나니까 배가 고픈데 우리 좀 먹는 얘기 좀 해볼까요? 제가 먹는 얘기 주제를 던진 게 바로 우리 두 번째 주제가 먹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슈앤 수다 두 번째 수다 주제는요. 바로 무상급식입니다. 아하. 얼마 전에 좀 강원도 교육청하고 도의회하고 이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오늘 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난 일단 무상이라고 하는 건 난 참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합니다. 혼자 싫어하면서 어디 있어요? 네. 좋죠. 나 그냥 무상이라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예전부터 이거는 있었어요. 너무 공짜 좋아하면 머리 묶여줄.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데 결국 이게 지금 무상급식이라는 거가 이제 뭐 정치적인 어떤 면에 의해서 뭐 반대에 의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무상급식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이제 당초에는 2015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이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했다가 이제 맞아요. 결국에는 무산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무상급식 고교 확대를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또 이번에 또 어렵게 된 경우죠. 그래서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시행하겠다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 무상급식의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맞아. 이제 저는 굉장히 이 급식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거에 대해서 좀 불쾌함을 많이 저 느끼는 그거 사람이에요. 싫어요. 저도 그거 싫어요. 지금 이게 이 강원도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네. 도에서는 안 하고 뭐 이러면서 난 그거 싫어. 서로 시속 게임을 하잖아요. 왜냐면 근데 어떤 목적 의식에 따라서 어떨 때는 왜 한 입 갖고 두 말 한다는 말 있잖아요. 어떨 때는 나한테 이득이 되면 늘 이게 꼭 무상급식뿐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스타일이 내가 이게 좋으면 어떨 땐 이거 좋아 이랬다가 또 이건 내가 이득이 없으면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런 거 많아서 그게 이런 학생들한테까지도 적용되는 거에 맞아요. 이용이 된다면 그건 나쁜 것 같아. 그건 안 돼. 근데 전국적으로 지금 무상급식이 교육계에서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무상급식이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이 된 게 2007년이거든요. 경상남도 거창에서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경남 전체로 확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서울과 타 지역까지 확대가 되면서 이제 지금 현 상황에 이르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경남은 그렇게 제일 먼저 해서 막 전역 다 확대했는데 지금은 0%예요. 영이라면서요. 왜냐하면 그게 또 뭐야? 웃긴 거죠. 그렇게 없던 거 그래서 이건 뭐예요? 시행하다가 네. 이제 경상남도에서 홍준표 도지사가 이제 2015년 4월부터 우리는 무상급식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경남이 0%, 지금 현재는 0%가 된 거고요. 야, 그게 제일 높은 데는 어딘지 아세요? 강원도 아니에요? 강원도가 제일 높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제일 높은 곳은 이제 전북 94.4%로 전북이 제일 폭넓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근데 뒤를 나는 우리 이거 이상해. 그 다음이 뭐냐면, 강원도 92.6%. 아니 저는 이거 이상해요. 그 경남의 예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자면 거기 제일 먼저 전면적으로 막 대대적으로 100% 처음에는 처음에는 거의 했죠. 거의 그렇게 100%까지 하다가 되었었죠.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 스탑하고 뭐 이게 아니라 막 완전 영. 영.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을 그러면 거기에 무슨 문제점이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수다를 그러니까, 떨어봤으면 이게 좋겠어요. 밥이
너무 지금 정치화됐다는 거지. 밥이 우리나라가 사실 밥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도 많이 하고 밥을 중시하잖아요. 중시하죠. 왜냐면 인사할 때 밥 먹었어? 인사하니까 밥 한번 먹자. 아니요, 밥 이렇게 먹자. 얘기하잖아요. 언제 밥 먹자? 아니면 그다음에 아침에 이전에 어른들한테는 일어나시면 식사하셨습니까? 저기 진주 드셨습니까? 네. 예, 뭐 이러잖아요. 그 그러고 정도 중요한데. 밥 먹을 때 먹는 개도 거. 안 때린다 그러고 밥과 관련된 속담도 굉장히 맞아요, 많고요. 맞아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우리 이제 이게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밥에 대한 그 집착이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밥 그릇을 잘못 건드리면 이거 심각하거든. 근데 요즘은 너무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돼가지고 사실 뭐 예산이 없어서 급식을 못 하겠다 그러면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이 강원도 같은 경우만 해도 이거를 보고 너무 흥분을 했는데 그 3세에서부터 5세까지 무상 교육을 위한 누리 예산은 도에서 예산을 세웠대요. 656억. 근데 사실 급식 예산은 안 세웠거든. 22억이에요. 이게 왜 그랬지? 액수 자체가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밥은 안 먹이고 그 무상 우유는 교육은 먹이고. 하겠다 그러는데 밥은 안 먹이고 우유는 이게 먹이고. 어떤 철학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어느 정권이 이거를 주도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애망한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거 아닌가 싶은 게 그런 게 정치적으로 왜 그렇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 무상급식 하자 또는 뭐 지금은 시행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선거 때마다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포퓰리즘으로 네. 보는 관점도 상당해요. 그래서 저는 그 지난번에 중학교에 한 학기 이제 글쓰기 수업을 간 적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 무상급식 하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그 시골 학교니까 어디 나가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전부 급식을 해요. 근데 중고등학생들이 전부 같이 먹더라고요. 근데 이 밥 먹는 의미가 같이 어울려서 먹는다는 것과 또 이제 애초에 이 무상급식에 대한 그 취지는 친환경 농산물의 지역 유통과 또 아이들에게 특히 이제 식습관. 강원도는 아까 그 편식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건전한 의미도 있었어요. 식습관도 유도하고, 그러니까 교육 예산은 되지만 먹는 건 안 돼. 이게 아니잖아. 밥도 교육이에요. 교육이죠. 그러니까 그 교육의 관점으로 우리 봐야 되는데. 식사 예절 얼마나 그러니까 중요해. 이제 무상급식 찬성하는 쪽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의무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의무 교육 안에 무상급식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교육 안에 의무 저는 교육 안에. 그런데 이제 생각에는 반대하는 공감인데. 입장은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이 과연 누구 돈으로 아이들을 먹일 것인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상급식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아이들에게 질 좋은 양질의 식사를 제공을 해야 된다. 밥을 잘 먹여야 된다. 그 입장에는 동감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을 누가 부담을 할 것인가. 여기에서 문제가 찬반으로 나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요즘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통계 많이 갖고 왔어요. 그럼 이게 지금 다 우리 공부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이게 써야 된다는 거는 다 우리 이제 잠깐만요. 제가 뭐 얘기하려고 했잖아요. 네. 갤럽번에 얘기하세요. 최근에 갤럽 조사에서 60%가 선별적 그런 무상급식을 원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선별적 무상급식이 뭐죠? 그러니까 이제 전면적으로 하자는 거는 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무상급식을 실시를 하자는 것이고 선별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누구만? 저소득층 오케이. 집중을 네, 하고 좀 좀 이렇게 부자 저소득층. 아이들, 뭐 부모가 부자인 아이들이겠죠.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식에서 좀 제외하자 이런 의견이 많죠. 돈을 많이 내면 되지 부자는? 부자는 세금도 많이 내긴 하는데 돈을 많이 내면 되지. 그래도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무상급식을 실시를 하게 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또 투입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니까 이렇게 이번에 그러니까 강원도 그거를- 교육청처럼 문제가 발생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중의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예산처럼 오히려 더 큰 예산들은 만들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거보다 하고. 굉장히 작은 예산을 가지고 너무 포퓰리즘 복지니 뭐 이러니까 사기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정권에서 우리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지만 실패한 정책도 물론 있거든요. 거기에 투입된 비용 뭐 이쪽으로 돌려서 아이들 밥 먹는 데 쓰자 이런 의견도 많은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어요. 원래 이 무상급식도 사실은 이제 야당 쪽에서 먼저 얘기가 됐다가 이게 너무 이제 전체적으로 공감을 얻으니까 정부가 수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지만 또 다시 이걸 자꾸 그 지자체별로 그 밥 먹는 거를 찢어주니까
예산을 이제 책임을 지우니까 이제 교육청에서는 그거지.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지금 근데 싸움도 하던데. 일부는 뭐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네. 의견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전액 국비가 지금 아닌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 시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 던졌다, 저기다 저는 던졌다. 그거 있던데. 전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무슨 정치적인 문제 너무 네. 몰라서 반찬 도시락을 당장 가장 그 무상급식을 해서 너무 좋은 게 저는 엄마 집에서 엄마들이 사실 아침 도시락 싸주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건 안 싸주면 정말 너무 룰루랄라 좋을 것 같아. 막 저는 단순하게 막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또 맞벌이 부부들 많으니까 네. 도시락 싸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글쎄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무상급식은 일단 전면 시행을 하고 복지 자체를 무상으로 하자. 뭐 이런 쪽까지 견해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가장 학교에서 급식은 교육의 관점으로 해야 무상급식에 되겠다. 한해서는. 균형 있는 왜냐면 식습관과 네, 이런 것들을 저는 위해서. 급식할 때 제가 이제 가끔 어느 학교에 무용 수업을 잘하고는지 이제 학교 평가 이런 걸 나가면 가끔 학생들 그 급식하는 그 곳에서 같이 저도 줄 서서 밥을 먹고 같이 먹는 적도 있는데 정말 교육적으로 이제 우리가 혼자 교실에서 그렇지 않으면 교실에서 밥 먹고 이거하고 다른 게 교육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줄 서서 그러니까 그게 밥상머리 교육이죠. 예, 예, 예. 그렇죠. 줄 서서 밥 하는 거. 그다음에 적당히 자기가 먹을 만큼 양 가져가는 거. 그다음에 일단 반찬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거. 그다음에 다 같이 앉아가지고 서로 배려하면서 뭐 식사 시간에 배려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자기 거 다 먹고 나면 들고 갖다 치우는 거. 사실 공부 여러 개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 굉장히 그거가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애들이 어머, 이제 초등학교 애들인데 뭐 이렇게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몸에 다 배는 거야. 그런 게 갖다 놓고 뭐 남기지 않고 수저는 수저, 뭐 물컵은 뭐. 근데 선별적 복지, 선별적 무상급식 시행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좀 뭐 일부 타당한 면도 있는 것 같은 게 지금 우리가 이제 저소득층도 굉장히 많고 밥 못 먹어서 굶는 사람들도 많고 정말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런 쪽에다 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쪽에 복지를 더 부강을 해주자. 왜냐하면 이제 아침에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엄마가 밥 한 끼 싸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가정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밥 먹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런 쪽에 더 먼저 복지 정책을 지원을 해주고 조금 후에 어느 정도 뭐 예산이 마련이 되고 지원을 할 수 있을 때 급식 전면 시행하자라고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타당한 의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산이 없냐 내가 의심하는 건 이제 그거지. 그 예산 다 어디 선생님도 갔을까요? 의심병. 선생님도 의심병. 예. 정말 예산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자. 그러나 이 전체 가치는 공유한다. 이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공감이 가는데 그게 아닌 지금 이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자꾸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진짜 돈 없어? 맞아요. 이쪽에 썼던 예산은 더 큰데 여기엔 없고 여기는 있어?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다 뭐 일상생활에 모든 게 다 공평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늘 왜 부르짖는 캠페인에 뭐 건전한 문화, 뭐 건강한 정신, 뭐 이런 거는 늘 뭐 건강 이런 걸 매일 주장하면서 사실은 이런 학생들의 어떤 급식에서는 건전하지 못한 약간 불건전한 생각으로 끌어나가는 건 그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게 또 어른들의 책임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먹을 거리를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 것,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지어서 먹여주는 것, 그게 바로 어른들의 책임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 먹는 자체도 넓게 이제 교육의 관점으로 보고 가능한 한 방법을 찾고 정말 예산 없으면 설득하고 이제 이런 좀 그 신뢰감을 주는 그런 방식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2015년도부터 고3 학생들 강원도 시행을 하겠다고 한 거가 지금 이루어지지 못했죠? 네, 올해. 지금 도의회에서 좀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죠. 전 그럴 때 이미 그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경험이 됐을 그 혼돈스러움이 오히려 정치적인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을 반대했었던 분들의 사실은 표심을 더 깎는 건데. 그럴 수도 네. 있어요. 그 얼마나 혼돈스럽고 당황해요. 맞아요. 왜냐면 미리 알 계획을 우리도 내년부터는 도시락 싸갈 거야. 뭐 무상급식 할 거야. 이랬는데 결국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럼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엄마하고 뭐 학생이라면 그걸 들으면 배신감 느끼잖아요. 그럼 사실을 알고 보면 표심 떨어져. 우리 또 내년 선거까지 걱정해 주시는. 알고 보면 근데 우리 강원도도요. 지금 무상급식 꽤 많이 폭넓게 시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강원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특성화 교육까지 무상급식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고등학교까지 전면 시행하자 지금 여기서 제동이 걸린 거지 지금 저는 굉장히 많이 왔다고 생각이 돼요. 맞아. 무슨 특수학교에서는 이미 다 그렇죠. 되고 네,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본 학교도 보면은 이제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고등학생들도 다 하더라고요, 식사를. 일부 하는 학교도 네. 있어요. 저 지자체에 맡기거나 학교 재량에 맡기는 경우고 지금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시행하자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우리가 급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문제가 복지까지 연결이 되는 문제잖아요. 결국엔 이제 뭐 전면적으로 복지 시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글쎄요, 단정적으로 말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일괄적으로 누구에게나 뭘 주는 이런 문화를 원인 제공 정부가 하잖아요. 이게 정부 비판인 것 같은데 좀 말이 이상한데. 저는 이건 이상하더라. 돈을 주는 거. 돈 주는 왜 거? 돈 주는 거 있잖아요. 정부에서. 예를 들자면 뭐 누구 가난한 사람 조금 뭐 소득이 없으면 뭐 돈을 주고 나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 돈을 주는 거는 복지를 위해서. 돈을 주고 아니, 근데 밥을 사 먹어라 하는 거죠. 줄 돈도 돈으로 주는 건 난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나이가 몇 받으면 살 좋아. 됐다고 나는 해서 너무 못해. 일정한 연령층 이상의 노인들에게 주는 뭐 그 혜택이라든지 이런 획일적인 거를 유도를 한 부분이 있지 않나 맞아요. 싶어요. 네. 기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미 저는 기득권이 생긴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것도 뺏으면 난리는. 일단 받은 뺏기가 거, 내 어려워요. 안에 들어온 거 어떻게 내나. 그렇죠. 안 내놓기가 내놓지. 어려워요. 난 죽어도 싫어. 뭐, 지금 그래서 세금 내라는 것도 그래서 싫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사실은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복지 부분을 이제 건드리기 때문에 좀 이제 반발이 생기는데 그 불가피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가장 이제 그 문제를 삼는 건 그거죠. 제일 약한 부분부터 건드린다는 거. 그게- 밥 먹는 문제. 네, 그렇죠. 네, 약한 부분, 밥도 그렇고 학생들, 저소득층의 어떤 그 복지 부분, 뭐 이런 약한 부분부터 건드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반발이 생기잖아요. 아니 저희가 무상급식 얘기하다가 또 얘기하다 보니 막 복지까지 갔는데 수다가 좀 약간 재미가 없어지려고 그래서 저는 재밌었어요. 정말요? 나는 약간 지적인 문제 떨어져. 좀 또 다른 이 주제 다음번엔 더 재밌는 네. 주제로 얘기를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복지나 뭐 무상급식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참 정치도 모르면서 정치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렇지만 떠오르는 생각은 이렇게 그쪽에서 일하는 관계자분 또 이런 분들이 각 단체의 어떤 자기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런 목적 의식에 따라서 의견이 이렇게 그때그때 안 바뀌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금강산도식 후경이고 오, 밥 먹는 개는 때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밥 얘기는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정서적으로 정감 있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거다. 결국에는 내 자식이 먹는 거,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걸로 장난치지 말자.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애 꼭 나오셔야 되겠다. 애 꼭 나오셔야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처음 수다를 떨었는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또 좀 너무 진지한 면도 있고 한데 다음번에는 좀 더 재밌고 알찬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딱
제 체질이라 좋아요. 수다. 저도 오늘 수다 떨면서 지난주에 스트레스가 다 풀린 기분이에요. 너무 좋은데요. 오늘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얘기 나눠보면 삶의 활력소가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저희가 좀 고민도 많이 하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로 수다를 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왜냐면 네. 사실은 방송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짧은 시간도 아닌데 우리가 길게